관점을 떠나 또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떠나 참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접지 효과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접지 효과가 항산화 작용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게 되는지, 그리고 콜로이드 성분인 혈액 성분을 어떻게 분산해서 우리 몸을 치유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런 얘기가 있죠. 아는 것은 힘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서양에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결정이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행동이 우리의 운명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렇게 모이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 얻으셔서 이 정보가 여러분 삶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힘든 이웃을 도와주는 큰 그런 그 힘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대표적인 세포 그림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몸은 이런 세포가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60쪽에. 네, 맞췄습니다. 60쪽. 몸이 좀 크신 분들은 좀 더 될 수가 있고요. 몸이 작은 분들은 좀 이제 세포가 적어질 수 있겠죠. 세포가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생명체도 있어요. 단세포 생명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세포가 산화가 되면 그냥 바로 죽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60쪽으로 아주 많은 세포가 있기 때문에 한두 개의 세포가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데미지를 받아도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죠. 그러나 우리 몸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생명체를 공격하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정체를 알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세포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운데 핵이 이렇게 있어요. 핵이 있고 핵 속에는 DNA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땅콩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우린 이것을 미토콘트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미토콘트리아. 네. 이 미토콘트리아가 사람마다 수가 좀 달라요. 다른데 보통 한 100개 정도는 다 들어있습니다. 100개 정도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있고요. 또 안에 다른 요소도 들어있지만 이것이 세포벽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 엔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자동차 엔진은 휘발유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서 폭발해서 에너지를 내죠. 에너지를 내면 반드시 배기 통해서 배기가스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배기가스가 완전 연소가 되면 문제가 적은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배기가스는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탄 나고기를 치면 일산화탄소 같은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몸도 그 원리와 똑같은 그런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로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 이 세포인데 산소가 들어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당으로 바뀌어서 당이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서. 그래서 이 속에서 연소작용이 일어납니다. 연소작용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가.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은 활성산소라는 게 같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몸속에서는 뭐가 발생되고 있냐면 활성산소가 발생되고 있어요. 세포가 60조 개 정도가 되고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100개 정도 된다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면서 활성산소가 한 개만 나온다 해도 몇 개가 나오냐면 60조 곱하기 100 하면은 6경계가 나와요. 6경계. 엄청난 활성산소가 나와요. 그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그걸 미리 아시고 우리 몸을 만들고 창조한 조물주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 몸에다가 만들어놨어요. SOD라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놔서 끊임없이 중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간의 작용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중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활성산소가 어떤 일을 벌여지냐면 남아져 있는 활성산소가 만일 세포벽을 공격하잖아요. 세포벽을. 이 세포벽을 공격한 거예요. 공격하면 세포가 노화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세포벽에 공격을 받으면 세포가 죽게 된다. 그리고 또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엔진이 망가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힘이 없다 그래요. 미토콘드리아 작용이 활발하지 못하고 작동하지 않게 되고 수가 적어지고 망가지면 그러면 나는 힘이 없어 이렇게 하고 힘이 이렇게 돼요. 네.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문이 되고요. 만약 핵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핵을 공격하면 핵 속에 우리 몸의 모든 신체의 형태와 또 그 움직이는 그 유전자를 이제 망가뜨리게 되면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만병의 근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활성산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활성산소는 산소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산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몸의 가장 해로운 형태가 하이드록시 레디칼이에요. 하이드록시 레디칼. 그러니까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는 죽도록 되어 있어요. 숨을 못 쉬니까. 그런데 이 산소가 하이드록시 레디칼을 만들어서 활성산소를 만드니까 활성산소 때문에 또 죽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산소 때문에 살고 산소 때문에 죽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이드록시 레디칼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우리가 활성산소 하이드록시 레디칼 들어보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하이드록시 레디칼. 화합물 중에서 수많은 화합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산화력이 강한 그 물질이 하이드록시 레디칼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 레디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전자가 한 개가 있어서 이걸 레디칼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상 전자가 두 개가 있어야 안정하거든요. 근데 얘가 자기가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반드시 얘는 어디 가서 세포에 가서든지 유전자에 가서든지 미토콘드리아에 가서든지 전자 한 개를 뺏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으로 치면 좀 강도 같은 그런 화합물이에요. 날강도. 어디서 뺏어 와야 돼, 반드시. 네. 날강도 화합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이드록시 레디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 레디칼을 우리는 어떻게 중화시키는가 한 것이 건강에 중요해요. 그래서 하이드록시 레디칼이 유전자에다가 상처를 내요. 이렇게 상처를. 그러면은 참 이 앳된 얼굴이 이렇게 변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점점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젊어도 하이드록시 레디칼에 의해서 유전자가 상처를 많이 입으면 그러면 인체에 생리활성 작용이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드셔도 활성산소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고한 사람은 여전히 이 중에서 1번 형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활성산소가 계속 뿜어나와서 우리 세포벽을 공격하고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나이가 적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제가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 강의를 참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한 그 어르신들이 백발이 무서운 어르신들이 한 4-5명이 열심히 들어요. 강의 끝난 다음에 너무 열심히 들어서 통역자에게 저분들에게 저 어르신에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주세요. 얘기하니까 그 통역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분들은 어르신이 아니고 교수님보다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더 이상 노화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젊음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어요. 우리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이렇게 된다는 예를 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염색체는 한 23쌍이 이렇게 있는데 과학자들이 큰 거를 1번이라고 그러고요. 사이즈별로 쭉 사이즈를 붙여놨어요. 붙여놔서 각 유전자를 우리가 염색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 번 염색체에 몇 번 유전자가 데미지를 입으면 어떤 질병이 걸리는가 이런 것들이 다 연구가 되어 있어요. 자네기 보시면은 18번 염색체에 이쪽에 해당되는 유전정보가 망가지면 췌장암이 걸린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3번 염색체에 이쪽 부분에 유전자가 이제 활성산소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으면은 또 이런 질병이 걸린다. 뭐 등등등등 알츠하이머 등등. 그래서 지금은 우리 유전정보가 다 이렇게 밝혀졌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질병의 원인은 활성산소. 그 중에서 하이드록시 레드칼. 그래서 활성산소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몸을 설계하신 조물주가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하면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두셨을까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실까요? 예, 만들어 놨어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세밀한 장치를 조물주가 우주를 창조할 때, 우리 몸을 창조할 때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은 미사일 공격을 안 당한대요. 예? 이스라엘은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답니다. 아이언돔은 뭐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막 포탄이 날아오잖아요. 포탄이 날아오면 그 밑에서 전부 다 공중에서 다 전부 다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래서 이 아이언돔은 적어도 미사일로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1차, 2차, 3차 이 방호막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우리 몸에 1경제의 활성산소가 끊임없이 생성되어서 우리 몸을 포탄처럼 총알처럼 쏘고 있지만 우리 몸이 이렇게 아이언돔처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좋겠죠. 네. 이 원리를 아시면은 활성산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죠. 네. 그 원리가 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자유전자를 우리 몸에 흡수해서 자유전자가 요 하이드록시 레드칼의 전자를 딱 주면은 얘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은 하이드록시 아이온으로 바뀌어요. 얘로 바뀌게 되면 얘는 물이 돼요. 천지차이예요. 이 하이드록시 전자 한 개가 없는 상태는 엄청난 그런 그 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얘가 전자 한 개를 뺏어오게 되면 얘는 물이 돼버려요. 물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이 자유전자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접지를 통해서 우리가 맨발로 걸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 활성산소, 이 자유전자를 우리는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지를 하거나 걷거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에 이 자유전자가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 듬뿍 들어와. 그래서 우리 몸에 생성된 이러한 그 하이드록시 레디칼을 중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이드록시 이온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온으로 바꿔지면 또 물속에는 또 이제 수소가 있기 때문에 H 플러스 OH 마이너스 해서 물이 돼서 중화가 돼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실 때 우리가 자유전자가 필요한 걸 아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에 자유전자 소스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안 만들어 주셨을까요?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실 때 어떻게 설계를 하시냐면은 아주 우주적인 그런 관점에 지구를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실 때 태양계를 만드셨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빛이 와요.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빛이 여기 지구가 있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올 때 빛을 만들 때 태양이 폭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폭발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밝은 빛, 그 빛이에요.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 헬륨 뭐 이런 그 기체들이 끊임없이 폭발을 하면서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질이 통상 폭발하면 거기서 빛 에너지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빛이 나오면서 동시에 뭐도 같이 나오게 되냐면은 아주 짧은 형태의 파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형태의 파장이 있고요. 아주 또 긴 형태의 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긴 형태의 파장은 우리가 적외선 얘기하죠. 적외선. 좀 빨간 색깔 있잖아요. 그것은 몸에 유용해요. 근데 아주 짧은 형태의 파장은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장이에요. 짧은 형태의 파장, 가장 대표적인 거, 엑스레이, 엑스선 있잖아요. 엑스선. 그 다음에 또 감마선, 뭐 이런 짧은 형태의 파장이. 이런 파장은 우리 몸을 쬐면은 각종 암을 일으키고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 우주를 창조하실 때 좋은 형태의 빛은 긴 파장은 물 분자라든지 이런 것을 충돌하지 않고 잘 이렇게 패스를 할 수가 있는데 짧은 형태의 파장은 아주 모든 것들은 사이를 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까지 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맞으면은 사람들이 각종 암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물주는 뭘 만드셨냐면 우주에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었어요. 자기장을. 엄청난 형태의 자기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기장을 이 짧은 형태의 이 파장이 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각종 나쁜 형태의 우리 몸을 암을 주는 그런 그 파장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기장 역할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자기장이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지구를 충분히 커버할 정도로 엄청난 형태의 이 자기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형태의 이 자기장이 지구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기장과 우리 몸을 자유전자로는 접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자기장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무슨 장이 있냐면 전기장이 있어요.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는 지구 속에 어디인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전기장도 있고 자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 속에.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과학자들은 앙페르 법칙이라는 법칙이요. 여러분 앙페르 법칙 들어보셨나요? 지금 들어보시면 돼요. 앙페르 법칙. 좀 화면이 깨졌는데요.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장이 있으면 전기장이 있다. 자기장과 전기장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장과 전기장은 동전의 뭐라고요? 양면이다.
엄청난 큰 지구를 휘감고 지구로부터 오는 모든 태풍을 막아낼 수 있는 큰 자기장이 지구를 커버하고 있듯이 거기에 걸맞는 무슨 장이 있어야 돼요? 전기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전기장이 있으면 뭐가 흘러야 되는 거죠? 전기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가 흘러야 그러면 엄청난 양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자의 흐름이 전하의 흐름이고 그것이 바로 전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자기장과 전기장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연구해봤어요. 해보니까 거기 어디 있냐면요, 지구 속에 보시면은, 지구를 보시면은요, 지구 속에 내핵이라는 게 있고 외핵이라는 게 있고 또 멘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멘틀. 그리고 여기 지표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표면이. 이게 지구의 구조예요. 지구의 구조인데 놀랍게도 요 속에 내핵의 온도는 거의 한 7000도 정도 높아요. 내핵 온도가. 그런데 이 내핵은 어떤 상태냐면 고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핵이 있는데 외핵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외핵은 이게 뭐냐면 액체 상태예요. 온도가 보통 5000도 내지 6000도예요. 5000도, 6000도.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외핵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가 뭐냐면은 니켈과 철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화학에서 니켈과 철은 자석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화학에서는 니켈, 철을 강자성체라고 해요. 니켈과 철은 자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핵과 내핵이 하나의 자석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지구를 덮는 큰 자기장이 발생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게 걸맞는 형태의 전기장이 요 속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핵과 멘틀 사이에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 외핵의 이 성분들이 5, 6천도로 가열되어져 있는 이 철과 니켈에서 나오는 그 전자들이 끊임없이 이 속에서 대리운동을 해요. 대리운동을 하는 모습이에요. 대리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대리운동을. 그래서 대리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지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외핵이 하나의 전기장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큰 전기장을 형성할 정도의 엄청난 양의 자유전자가 마치 태평양에 있는 물보다 더 많은 자유전자가 파도 치듯이 용솟음 치듯이 이 속에서 대리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장의 사이즈와 전기장의 사이즈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이 있구나. 그럼 뭐가 있다고요? 전기장이 있구나. 전기장이 있다 그러면 전기의 흐름이 있구나. 전기의 흐름이 있으면 자유전자가 풍성하게 움직인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이걸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가 있어요. 나침판을 구리선 옆에 딱 놓고 구리선 옆에다가 건전지에다가 전기 딱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장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나침판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전기가 움직이면 자기장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태평양에 물보다 더 많은 이 자유전자가 이 외핵 속에서 만들어져서 얘가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멘틀을 통해서 나와요. 멘틀을 통해서. 근데 이 만들어진 전자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멘틀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표가 이 속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체가. 그래서 인류 생명을 유지하기에 딱 필요한 정도의 전자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멘틀의 재료가 뭐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실리콘 화물이에요. 실리콘 화물은 반도체거든요. 우리가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은 전자가 빨리 왔다 갔다 하지만 실리콘 화물은 전자가 빨리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생명체 필요한 정도의 전자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딱 거기에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표면에는 끊임없이 이 멘틀을 통해서 외핵 전자들이 온도를 낮추고 적절한 전자가 지표면으로 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러나 이 지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전자를 실어 날려요. 물 분자가. 이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면에는 전자가 아주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앙페르 법칙. 그러면 이제 하나 배우고 가신 거예요. 전기학 법칙입니다. 전기 법칙이에요. 앙페르 법칙은 전기장이 있으면은 자기장이 있다. 자기장이 있으면은 전기장이 있다. 전기장이 있으면 전기의 흐름이 있고 전자의 흐름이 있다. 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표면에 나오는 그 전자를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자가 멘트를 통해서 적절하게 나오면 물 분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소가 있고 수소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그 수소 쪽은 전자가 부족해요. 전자가 부족해서 플러스 특성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수소 쪽으로 해서 요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수소 쪽으로 전자가. 그래서 물은 전자를 움직이는 캐리예요. 물은 생명인데 물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물에 다양한 작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자를 우리 몸에 딱 필요한 정도의 속도로 필요한 정도의 양을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 어디에나 이게 파보면 흙이나 물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자들이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접지 걸으실 때 땅이 좀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거나 그러면 아주 전자들이 또 잘 오는 그런 길이 되고요. 만일 물속에 여러 종류의 미네랄이 섞여 있다. 나트륨이라든지 클로라이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훨씬 더 전자들이 잘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바닷가의 모래길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하나님의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양으로부터는 태양 폭풍을 막아주기 위해서 자기장을 만들어주시고 그 자기장에 버금가는 전기장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지금 땅 속에 자유전자를 바닷물결처럼 엄청난 땅을 만들어주셔서 땅을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화되지 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물주가 지구를 설계하실 때 전기장을 만드신 거예요. 자기장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 몸에 땅이 꼭 붙어 있으라고 또 하나 무슨 힘을 주셨냐면은 중력을 주셨어요. 중력. 무슨 힘을 주셨다고요? 중력.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땅에 대도록 원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을 오래 대서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데, 이 아베베 다리예요, 아베베. 아베베 누군지 아시죠?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 신발 신고 신었어요? 안 신고 신었어요? 이거 다 신발 신었는데 얘는 신발 안 신었죠? 그 신발 안 신으니까 또 오래 다닐 수가 있었는 것 같아요. 아주 놀라운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통해서 전자가 오게 되면 우리 세포로, 우리 몸으로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물주가 설계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 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하잖아요. 이렇게 끄트머리가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동글동글한 형태가 전자를 아주 사랑하고 불러들이는 그런 구조예요. 우리가 화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극성 구조다, 폴라른 구조다, 인지질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구조가 되면 전자를 아주 좋아해요. 그 전자를 흡수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쉽게 전자가 들어와서 물을 타고 전자들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 적절하게 우리 몸을 충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레디칼을 이 자유전자가 이렇게 하이드록시 이온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의 몸을 창조한 조물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접지를 자유전자가 잘 들어오는 사람은 뭐가 보호될까요? 이 세포벽이 잘 보호가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세포가 얼굴 표면이 항상 건강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좀 공격을 못하게 되면은 이 유전자가 잘 보호가 되면은 유전자가 잘 활성화되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지겠죠? 암이 안 걸리겠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면 ATP에서 생성을 잘 하겠죠? 그쵸?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접지를 생활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접지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기서 걷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접지 플러스 운동 효과, 그죠? 그러면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곱하기 효과가 생성되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뜻을 가지고 가면 더 좋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지를 생활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접지를. 그런데 이 접지를 우리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설거지도 참 좋은 접지 중에 하나예요. 설거지가 제가 그래서 우리가 통상 한국 사람은 집에 있는 여성분들이 남편보다가 몇 년 오래 살아요? 네? 그리고 왜 그럴까?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접지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수돗물이 잘잘 흐를 때 그 수돗물에다가 그릇을 씻잖아요. 그러면 수돗물을 통해서 물속에 자유분자 풍부하니까 물속에 통해서 접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 설거지하면 몸이 아주 기분도 좋고, 그렇죠? 몸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때 몸의 활성산소가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채소나 야채 씻을 때 물을 틀어놓고 씻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뭐 한 거예요? 접지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들보다 설거지하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건강히 사는 원인 중에 하나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 설거지는 누가 해야 돼요? 네, 설거지는 남자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면 밖에 나가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밖에 접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접지할 수 있는 기회를 남편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욕심내서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는, 중요한 이 설거지는 반드시 남편이 할 수 있도록.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집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들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접지할 시간이 적잖아요. 그럼 그분은 낮에 같이 이렇게, 아까 인천에 은각에,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한화계도 가시고, 그죠?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맨발 걷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겠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오신 분들은 신년부터는 설거지는 내가 한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아셨죠? 이건 그래 하나 간증이에요. 사실은 저희 아내가 여차여차해서 사정이 있어서 설거지는 제가 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한 3달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나더라고요. 머리도 맑아지고 그때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설거지 안 하던 저희 와이프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골이 아프대요. 자꾸 머리가 띵하대.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님이 저한테 접지 베개를 선물하셔가지고 접지 베개를 제가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머리가 다시 쨍하고 맑대요. 다시.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접지는 황산화 작용, 이게 1번이에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간 몇 분 남았어요? 네. 제가 지금도 빨리 나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맨발 걷기의 중요성, 이 접지의 중요성은 어디서 오냐면, 혈액성분을 분산시키는 효과예요. 혈액성분을. 미세한 입자들이 집합체로 모여있는 것이 혈액이에요. 혈액인데, 혈액의 구성성분은 참 많이 있어요. 미네랄도 있고, 안에 콜레스테롤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성분을 보면, 우리는 뼈에서 혈액이 만들어져요. 뼈 보이시죠? 뼈. 수박처럼 보이는 이 뼈. 그죠? 이 뼈에서 이 스템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요. 줄기세포. 뼈 속에서 줄기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요. 이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세포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템셀을 일종의 만능세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보면은 스템셀이 만들어진 거예요.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서 이 줄기세포가 만일 우리 몸에 빨간 적혈구가 부족하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죠. 적혈구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스템셀이 뭘로 바뀌는 요 트랙을 딱 타가지고
적혈구로 바뀌어져요, 이렇게. 신기하죠? 예? 나는 지금 적혈구가 부족한데,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우리를 창조한 조물주가 그걸 아시고, 우리 몸에 적혈구가 부족한 사람은 적혈구를 다 이렇게 바꿔줘요. 그 다음 우리 몸에 상처가 나 있다. 그러면, 요 스템셀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우리 몸을 유지보수하는 트랙을 타고 가다가, 여기 보면 이제 혈소판 그런 거 아시죠? 상처난 것을 떼어주는 그런 세포예요. 혈소판으로 딱 바뀌어져요. 신기하죠? 신기하네? 저만 신기한가요? 자, 그런데 만일 이 스템셀이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암세포가 있다. 그럼 얘가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세포로 바뀌어버려요. 그걸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면역세포에 관련된 쪽으로 보면 여기 보면 덴드라이트 셀 그래서요. 덴드라이트 셀. 수상돌기 이런 세포예요. 수상돌기. 수상돌기 생긴 것부터 심상치 않죠? 얘는 형태가 자유자재로 변해요. 우리 온몸을 해주고 다니는 겁니다. 온몸을. 그래서 어디에 암세포가 있는지 어디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지 이것을 발견해내요. 얘가. 그래서 사람들은 요 덴드라이트 셀 수상돌기를 무슨 세포라고 그러냐면 경찰관 세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찾아내요. 얘가. 그런 다음에 T파구도 있어요. T파구로도 변화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 셀, 그래서 이거는 자연 상상 세포다. 이거 암세포를 빵꾸를 내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세포예요. 그런 세포고요. 그 다음에 비파구, 우리 몸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전부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면역체계 관련되는 그런 세포로 바뀌게 돼요. 이게 혈액,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단편만 말씀드린 거고, 혈액 속에는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활동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떠한 조건이 되면 혈액이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떠한 조건이 되면 저 혈액 세포들이 못 움직여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와도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모르고 그 사이 바이러스가 막 번식해가지고 폭발할 정도가 될 정도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그럼 덴드라이트 셀이 대부분 거기 딱 발견해서 가서 비인파으로 딱 보내가지고 바이러스 딱 잡아먹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아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덴드라이트 셀이 누구한테 보고하냐면 T파구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T파구가 거기 가서 암세포를 잡을 수도 있고 내추럴 살상 세포를 보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버릴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어떠한 조건이 되면 이런 작용이 활발하게 조물주가 원래 우리 몸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대로 이게 잘 작용할까요? 예, 정답은 얘네 세포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아셨죠? 예. 이거 생기는 거는 잘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잘 움직이려고 그러면 진짜 어떤 일이 뭐냐면 뭉치면 못 움직여요. 뭉치면. 혈액 성분이 뭉치면 죽는 거 아세요? 뭉치면 죽는 거예요.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아니에요. 예? 혈액은 뭐예요? 반대예요. 혈액은 반대예요. 바로 우리가 접지를 하면 땅속에서 10분 남았어요. 활성산소가 땅속에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전자가 들어오면 혈액 표면에 전자들이 쌓이도록 되어 있어요. 전자들이 쌓이게 되면 이 표면에 양이온들이 이렇게 모이도록 되어 있고요. 양이온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모인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하나의 전압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 그 전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타 포텐셜이라고 그래요. 제타 포텐셜. 따라해볼까요? 제타 포텐셜. 네, 제타 포텐셜. 그래서 제타 포텐셜이 이게 만들어지면 이 전압 안에 반발력이 생겨요. 반발력. 이렇게 뭉쳐있던 것이 이게 반발력이 생겨요. 퍼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혈액 성분이 분산돼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있던 것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렇게 뭉치면 이 속에 뭐도 갇혀 있을까요? 이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MK 세포도 저 속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못 가요. 덴드라이트 셀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나는 좀 가보고 싶은데
못 가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는 원인이 다양해요. 당뇨가 있다든지 또는 물을 잘 안 마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면이 제타 포텐셜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분산되면은 요거 그다음부터는 각 세포들이 혈액세포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뭉쳐 있어요. 뭉쳐 있으면 이쪽으로 못 가요. 이 모세혈관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혈액세포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 한 개씩 잘 빠져나가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몸에 모세혈관에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원리가 맨발 걷기 하시면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몸 혈관이 큰 혈관, 작은 혈관, 모세혈관이 엄청 많은데 다 연결하면 지구 3바퀴 반을 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3바퀴 반 되는 이쪽으로 우리가 면역세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유전자가 우리 몸에 이 혈액의 제타 포텐셜을 잘 형성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비인파구들이 와서 바이러스를 다 먹어버려요. 찔러 죽이기도 하고요. 암세포가 발견하면은 T인파구가 와서 얘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NK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하면은 암세포를 빵꾸를 뚫어버려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걸어서 접지해가지고 맨발 걷기 열심히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암세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게 빵꾸가 나서 죽는 거예요. 다 개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NK세포가 이 암세포를 죽이니까 완전히 개멸된 모습 보이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뿐만 아니라 이게 과학 논문 회장님이 말씀하시겠는데요. 나중에 회장님 강의를 들으시길 바라고요.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 저널 오브 인바이러먼탈 퍼블리케이션 읽으면은 이 접지 효과가 우리 몸에 엄청 좋은 효과를 준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넘어갈게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접지하고 맨발 걷기 하고, 특히 뭘 하셔야 된다고요? 설거지. 설거지 누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물주가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간접 접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식이에요, 채식. 채식에 황산의 효과가 있어요. 섬유질이 있고요, 정결 효과가 있고, 혈당 조절 효과가 있어요. 황산의 효과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태양으로부터 채소가 이렇게 영독소를 만들어요. 파란 이파리를 만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파란 잎이 뭐냐면은 먹는 자유전자예요. 먹는 뭐라고요? 먹는 자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파란 거에는 치유력이 아주 풍부합니다. 파란 색깔의 채소들이 많잖아요. 네, 이건 전부 다 먹는 자유전자가 먹는 접지다. 왜 그런가? 파란 성분을 보니까 이게 크로모필 그래서요. 크로모필 그래서 이걸 화학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화학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 화학 구조 속에는 뭐가 풍부해요? 여기 보면 이제 이중결합이 이렇게 많아요. 이중결합, 여기 이중결합, 이중결합, 이중결합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중결합 이렇게. 나는 화학 싫어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독소를 구성하고 이 화학 성분을 보니까 전형적인 황산화제예요. 자유전자가 풍성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은 비록 많이 걷지를 못해도 암에 잘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이 채식은 이 맨발 걷기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란 거 보이면 일단 먼저 드시고 보는 거예요. 황산화제, 황산화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상추를 싸가지고 밥을 드시잖아요. 그건 밥을 드신 거지만 알고 보니까 자유전자를 쌈 싸 드신 거예요. 아셨죠? 네? 그거 드시는 순간 우리 몸이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그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녹색, 또 이 자색, 이런 모든 이런 색소들 있잖아요. 이 색소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 색소 보면은 나 저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예, 이런 생각이 드셔야 정상이에요. 근데 저는 채식 보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떤 분이냐면 주로 술을 많이 드시거나 또는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그러면 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조물주가 우리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색소를 주셔서 먹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알고 보니까 빨간색을 만드는 라이코펜 화학 구조를 제가 봤어요. 화학 구조 이거 폴리페놀 구조죠. 폴리페놀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카보텐 구조. 근데 이런 색깔을 나타내는 그 물질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뭐가 풍성한 그런 물질이냐면 자유전자를 가득히 담고 있는 그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콩을 하나 까면은 콩 속에 콩이 막 이게 동그랗게 탁 튀어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색소들은 전부 다 그 속에 자유전자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채식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맨날 걷기 하시고 그 다음 채식 위주로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은 몸이 더 강력한 아이언 돔이 되겠죠. 아이언 돔이. 그 빨간색도 보시고요. 빨간색도 이거 보시고 나 지금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제가 넘기면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하나씩. 자, 또 그다음에 카로틴, 옐로우 색깔, 파란 색깔, 하얀 색깔, 그다음에 또 이런 검은 색깔, 다양한 색깔 이거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리고 채식은 황산화 작용이 중요한데 동시에 작용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무슨 작용이냐면은 장을 청소하는 작용이 있어요. 장을 청소하는 효과가. 그래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요. 우리 면역세포들이 70~80%가 장에 있는 거 아시죠? 장을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와 온갖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면역세포들이 버텨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장을 깨끗하게 해주면 면역세포들이 장이 안 가 있고 어디에 주로 가 있을까요? 폐에도 가 있고 또 다른 데도 사방 돌아다니면은 암세포 발견하기가 쉽겠죠. 외부에 들어온 바이러스 발견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 건강을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장 구조만 잠깐만 살펴볼게요. 제가 빠른 속도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 꼬불꼬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채식 동물의 구조를 하고 있어요. 장 구조는. 그래서 이 장을 다 쭉 해서 연결시켜서 길이로 늘리면 몇 미터 될까요? 네? 어떤 사람은 100m 된대.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2~3m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략 거의 10m 정도 돼요. 10m. 엄청나게 긴 양이에요. 그래서 이 장 구조를 다시 보면 이 장을 보면은요. 요 속에 보면 이렇게 굴곡이 나 있죠. 이렇게 주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표면적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 주름 있잖아요. 요걸 주름은 한 개를 보면 그 한 개가 또 이렇게 주름이 또 주름이 져 있어요. 주름이. 요 주름 한 개를 보면 또 사이에 또 미세하게 이렇게 손모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의 표면적을 장을 보면은 한 개를 보면은 미세 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걸 다시 보면은 또 굴곡으로 되어 있고 또 보면 아주 미세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 표면적을 재면 운동장 면적만큼 나와요. 운동장 면적만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요 사이에 끼어있는 여기 장세포 속에 이렇게 끼어있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요 사이에 있잖아요. 요 사이에 장 표면에 뭐가 끼어있냐면 육식 단백질이 고기 종류의 찌꺼기가 꼭 끼어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끼어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거 어떤 사람이 숙변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끼어있으면 그거를 이제 잡아먹는 대장균이 있어요. 그거 처리하는 대장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리한 대장균이 장 속에 있는 저 고기를 먹잖아요. 육식 단백질을 먹으면 발암물질을 생성해요. 그래서 그 발암물질이 아폴로톡신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아폴로톡신. 네, 여기에 만들어지면 그러면 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온몸의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 장 표면에 고기 단백질이 끼어있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건강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식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표면에 보면 거기서 이제 영양분이 들어가고 나가고 아주 복잡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장 표면
장표면을 통해서 나쁜 물질이 못 들어오게,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장표면의 면역세포들이 70~80%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채식을 위주로 하면 채식의 섬유질이 장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나가요. 아시죠? 그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감놀이가 이게 우리 아폴로톡신이라는 건데, 이게 고기 찌꺼기에 끼어가지고 부산물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아폴로톡신은 이 DNA를 공격하도록 되어 있어요. DNA를. 그러면 대장암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육식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 22% 이상 이 고기를 먹은 사람은 이 암에 걸리는 사람 수가 3,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걸리는데 6% 이하가 되면은 상당히 적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간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채식이 주는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치아를 매일 닦아요, 안 닦아요? 그래, 이 치아가 하얘지죠. 치아를 2~3일 안 닦고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를. 그러면 아주 지저분한 그런 밥을 먹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식판이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데다 식사를 하셔야겠죠. 네. 근데 만일 채식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밑은 잘 닦았는데 비대가 있어가지고 속은 여전히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음식물 쓰레기통이 되셔가지고 거기서 온갖 부작용이 일어나서 면역세포들이 거기서 다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 아니라 면역세포들이. 그래서 정말 발견해야 될 이 암세포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치아 닦듯이 장도 속을 깨끗이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섬유질이 들어있는 섬유세포들이 그걸 깨끗이 청소하는 역할을 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곧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혈액 분산 효과를 이제 시키는데요. 그럼 이 줄기세포들이 우리 몸에 만일 뇌신경세포가 부족해서 파킨슨병에 걸릴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줄기세포가 뭘로 바뀔까요? 예, 그러면 뇌신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뇌신경으로 가가지고 이제 머리를 아주 좋게 끄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그룹의 지가 있어요. 지가. 여기 플라스틱 통 속에 들어있는 요 지도 있고요. 여기 놀이터에 있는 요 지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놀이터에 있는 지가 훨씬 더 뇌 세포가 훨씬 더 많아요. 많은데 왜 많은가? 왜 많을까요? 네? 많이 움직여서요? 그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놀이터에 있는 이 쥐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 네? 신발을. 근데 이 플라스틱 통에 있는 쥐들은 실제로는 안 신었지만 플라스틱이 감싸왔기 때문에 뭘 신는 거예요? 신발 신는 것과 똑같아요. 알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지를 하면 뇌신경세포가 분산 효과에 의해 가지고 뇌신경세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침이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안 걸립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렇게 큰 활동을 많이 했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의 100세가 되도록 침이 안 걸리고 아주 활발하게 잘 살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머리 뇌신경세포가 감소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남아프리카에는 건기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기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이 개구리들이 이게 알을 낳아가지고 올챙이가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네, 올챙이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이제 건기로 접어들면서 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물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여기 올챙이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에, 아사 직전에 개구리들이, 올챙이들이 좀 불쌍해 보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의 이런 엄마 개구리들은 어디를 가냐면 땅을 파고 숨는데요. 땅을 파고. 땅을 깊게 파고 언제까지 참냐면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비가 오면 다시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개구리가 땅 파고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데 한 개구리 얘는 있잖아요. 얘는 어떤 개구리예요? 얘는 모르게 이쪽에 물이 많아. 그래서 자기가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 있는 물을 이 올챙이에게 물을 대는 거예요. 물을 대는 거예요. 야,
이 개구리는 참 신기하다. 다른 개구리 다 도망가는데 얘 살려주려고 이렇게 물길에 터널을 파는구나. 이게 보면 흙이 풀뿌리도 있고 그래서 이게 파기 쉬운 흙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개구리를 붙들어서 봤어요. 보니까 턱이 뭐예요? 불도자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강철처럼 강해져 있더래요. 네. 그래서 이 보니까 이 생명체를 돌보려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생명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물주가 얘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와주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될까요? 안 건강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런 일들이 더 활발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접지하시고 더 많이 걸으시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 한두 사람 같이 데리고 같이 이렇게 걷다 보면 나도 튼튼해지고 다른 사람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의 그렇게 건강한데 건강한 비결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해서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런 광고를 한번 봤어요. 청량의 구기자라는 순자라는 광고인데 아주 젊은 처녀 같은 이런 어린이가 할머니를 해초리를 때리고 있어요. 할머니를 막 해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 소녀가 할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이년아 왜 말을 안 들었어? 그렇게 구기자 먹으라고 그랬는데 안 먹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나이가 많은 거예요? 소녀가 많은 거예요. 소녀가. 네. 근데 나중에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남 회장님하고 제 연구실 오셨는데 제가 나이가 훨씬 좋은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육순이야 보니까 다리라든지 만져보니까 저는 보니까 병약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 다리를 보니까 완전히 포크레인 같고 불도저 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맨발 걷기의 중요성을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강조하고 하지만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실천하셔서 30년 후에도 이 모습 그대로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나이가 가장 많이 드신 분이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나오셔서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잠을 잘 자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연락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앞으로 한 3년이 지나서 우리 박동재 회장님 딱 보면 지금 모습과 똑같으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젊으실 거 아니에요. 좀 맨발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 맨발 걷기 하겠지, 그죠? 네? 그래서 오신 모든 분들 새해는 정말 생명과 에너지로 충만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이렇게 올챙이처럼 이렇게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 한두 사람 같이 오시면 더 건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자유전자다. 내가 항산화자다. 화이팅!